네, 안녕하세요. 여름방학에도 열심히 가원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강원도 교육연구원 파견교사 이세은입니다. 네, 제가 지금은 뭉쳐야 짠다 시즌2 평가 실전편 이번에는 5, 6학년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와주신 이광효 선생님도 저희 강원 초등교육과정 연구에서 열심히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광효 선생님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성림초등학교 이광효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6학년을 2년째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수업을 계획하고 또 고민한 단어는 이제 5, 6학년군에서만 배우는 실과 교과 중에서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단원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학습 목표를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세심하게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함께 고민하고 수업을 하면서 생겼던 궁금증을 여기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소프트웨어 수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수업 그 주제 자체만으로도 학생 수준에 따라 굉장히 저희가 펼쳐나가는 수업의 수준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광효 선생님 수업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평가 계획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6학년 1학기 실과는 교과서마다 단원 순서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1학기 마지막 단원으로 소프트웨어와 생활 단원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 반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준수한 편이라서 이제 교과서대로 진행하기보다는 교과서대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쉬울 것 같아서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보단 약간 더 난이도가 있는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평가 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성취 기준을 해석해 보면 첫 번째,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한다 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으로는 엔트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이를 자유롭게 탐색해보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엔트리를 접하는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겁게 참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라는 성취 기준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입출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변수란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로 설계해보는 기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성취 기준에서 이제 보시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 해서 학생들이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이해하고 실제로 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능을 기르는 것이 지식 기능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성취 기준들을 해석해 보니 평가 과제로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나만의 프로그램 만들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제를 해결하면서 해석한 세 가지의 성취 기준, 지식 기능 태도를 모두 학습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평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절차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언플러그드 활동을 2차시 진행하고 다음으로는 엔트리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엔트리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으로 엔트리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2차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엔트리의 블록의 각각의 특성을 살려 알아보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변수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2차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2차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수업 차시까지 계획을 한 뒤에 각 차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보였습니다. 3, 4차시의 경우 엔트리 게임에서 학생들은 쉬움, 보통, 어려움의 난이도의 게임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어려움 난이도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 전까지는 단순 순차 구조로도 해결됐던 게임이 선택 반복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구간이 나오게 돼요. 이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선택 반복 구조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로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7, 8차시에서 배우게 되는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변수를 사용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준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 10차 시에서는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려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좀 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계획과 예상되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수업권에 확인할 평가 질문을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첫 번째, 절차적 사고를 이해하고 즐겁게 언플러그드 활동에 참여했는가에서는 사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부터는 엔트리 게임을 통해 선택 반복 구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용하였는가, 변수를 이해하고 입력한 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위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예상되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평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했던 수업의 장면인데요.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게임을 통해 선택 반복 구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용하였는가의 평가 질문으로 이제 3, 4차 시 수업을 계획했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게임 자체는 뭐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간단한데 그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단순히 앞으로 가기, 뭐 장애물 치우기의 과정을 단순 나열하면 해결이 됐었는데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코딩이 길어지거나 너무 길어지거나 뭐 문제 상황이 계속 바뀌어서 단순 나열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학생들이 이제 단순히 나열하는 학생들의 실제 코딩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엔트리를 가르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라 꽤 많은 학생들한테 일어났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학생의 이제 그 선택 반복 구조를 사용하도록 지도를 한 부분인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가 고민이야? 여기가 너무 헷갈려요, 여기가. 아, 여기가? 두 개짜리 있는 거. 아, 아까 보니까 너도 지금 다 앞으로 가고 이걸 했더만, 그지? 맞아? 하나하나 한 거 맞아? 네. 장애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왜죠? 아, 진짜.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아까 계속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며. 안 되던데. 안 된다고? 제 머리가 이상. 알았어. 내가 그럼 새로운 방법 알려줄게. 선생님은 이번에 요걸 써볼 거야. 뭐야, 이거? 이게 뭔 거 같아?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는 그래, 거예요. 그럼 여기 도착할 때까지 계속 뭔가를 반복을 해야 돼, 그지? 근데 반복을 할 건데 뭐를 반복할 거냐면 얘가 일단 뭐 당연한 건 앞으로 가는 거 반복해야 되겠지, 그지? 일단 얘는 앞으로 가야 될 거야, 그지? 앞으로 근데 지금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 죽죠. 바로 죽지, 그지? 그럼 얘를 만났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장애물을 그래, 조정해야죠. 얘를 만났을 때는 장애물을 조정해야 돼, 맞죠? 네. 그러면은 얘를 만났을 때라는 조건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네. 자, 만약에 야를 만났어. 네. 야를 만났어. 근데 얘 이름 뭐냐? 얘 이름 알아 혹시? 장애물? 장애물. 한정 몬스터 장애물 중 장애물이지. 만약에 거리 한 칸 사이 여기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 거야? 조정해야죠. 그렇지, 장애물을 조정해야지. 그러면 만약에 장애물이 없으면은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가야지. 지금 이게 이 뜻이거든. 목적지 도달까지 반복을 할 거야. 뭘 반복할 거냐면은 장애물이 있으면은 장애물을 조정하고 없으면 앞으로 가는 이거를 끝까지 반복할 거예요라는 뜻이거든. 이해돼? 끄덕끄덕. 시작해보면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두 번째는 변수를 이해하고 입력한 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평가 질문으로 계획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변수의 의미와 그리고 프로그래밍 간에 사용하는 변수의 의미가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내가 다음 시간에 이거 배울 거예요 라고 알려준 게 있었는데 뭔지 기억나는 사람? 저요. 뭐 얘기해봐. 물어보고 답해가지고 맞아. 물어보고 답하는 거 맞아요. 변수라는 걸 배운다 했어. 변수. 여러분 변수가 뭔 뜻인지 알아요? 변하는 거. 그치, 값이 예상치 못하게 변하는 거. 예상치 못하게 변하는 거? 그렇게 사용될 때도 있긴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쓰이기도 하는데 수학에선 변수라고 그러면은 뭐 변하는 값, 바뀌는 값, 어떤 조건에서는 특정하게 바뀌는 값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엔트리에서는 뭐라고 할 거냐면 변수라는 게 뭐냐면은 대답하는 거를 기억하는 기억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질문을 하잖아?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쓸 거야.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우리가 쓰면은 그 값을 저장하는 것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데. 일단 어렵죠? 일단 어려우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말한 거를 그냥 내가 말한 걸 기억하는 애구나, 대답하는 걸 기억하는 애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역시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바로 준비된 실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든 그 코딩 화면인데요. 두 수를 곱하려면은, 더하고 곱하려면은 저희가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기억하지 못하면 올바른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거를 학생들이 직접 실습하면서 바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일종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시에서는 이제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이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평가 질문으로 수업을 계획했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활용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아무거나 만들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많이 난감해할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상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자판기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제각각인 음료를 파는 자판기를 만들어 보고 주문 금액과 투입 금액이 같았을 때, 아니 다르다면은 투입 금액이 더 많거나 아니면 적었을 때 각각의 자판기가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했더니 이제 사진과 같이 다양한 자판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학생의 평가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 나왔던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아까 이제 선택 반복 구조를 사용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의 개별 지원을 받고 난 후에는 그때는 이제 선택 반복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 기록을 보시면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선택 반복 구조를 활용하여 엔트리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이렇게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변수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했던 지원 사항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코딩에서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입출력 프로그램을 잘 만듦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또 설명했던 순차 선택 반복 구조도 이제 학생들이 활용해서 나만의 이제 음료 자판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었던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학생들을 평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광효 선생님께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한 사례를 현재 보여주셨는데요. 평가 계획에서부터 아마 철저하게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무난하게 평가 과제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최종 목표에 도달한 것을 선생님들께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이광효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렇게 평가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 지원으로서의 수업을 하시고 또 아이들을 기록을 해보셨는데요. 이광효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떠셨어요? 네.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렇게 평가를 계획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들을 예상해 보면서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특별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닥쳐서 하는 수업보다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성장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교사로서 학생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기록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제가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주위에서 함께 고민하는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런 길이 보이는 느낌이라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광효 선생님 실천 장면을 살펴보면 학생 수준을 미리 파악해서 평가 계획에 반영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나만의 프로그램 만들기가 최종 과제였는데요. 학생이 프로그램 다루는 수준이 정말 많이 달라서 이걸 최종 과제에 도달하기까지 선생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때 평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학생이 수업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을 선생님이 미리 생각하시고 지원 방법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완성된 과제물의 수준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모든 학생들이 만드는 그 최종 과제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성공의 경험을 겪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수업하셨던 이광현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